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면접을 준비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죠. 미흡이죠, 미흡. 미흡은 왜 나올까? 자, 이 미흡에 대해서는 사실 참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카페 이런 데 글이 참 많이 올라오죠. 뭐 미흡 거의 안 나온다. 우리 지역은 미흡이 안 나온다더라. 뭐 국가직은 미흡보다는 미흡이 좀 나온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사실 그건 과거에 통계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계실 거고 나머지 글들은 좀 주관성이 좀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제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행정고시죠 예전에 합격해서 8년 정도 지자체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또 그 사이에 면접관으로 실제 위촉이 돼서 면접위원으로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또 면접 강의를 쭉 해오면서 많은 이제 면접 준비하신 분들하고 만났겠죠. 모의 면접을 했을 테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것들이 꽤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일단 채용 기관의 성향이 중요하긴 하죠. 국가직 그룹 같은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 대비해서 한 130%? 그 정도 이제 필기에서 합격시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한 30% 가까이는 면접에 탈락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성적으로 그냥 다 선발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까지 필기 시험을 많이 합격시킬 필요가 처음부터 없죠. 그렇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이 채용 기관에서도. 그리고 면접은 미흡이 나오면 사실은 이 수험생들이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잖아요. 불복하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기 시험에서 합격을 많이 시킨다는 그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기관에서는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조금 이 선별을 좀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제 얘기하면은 어 필기 시험 합격자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어서 한 선발 예정 인원 대비 한 110%, 예를 들어서 100명을 최종 선발 예정인데 110명 혹은 105명 요 정도밖에 필기 시험 합격 안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성적대로 합격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특히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죠. 재면접은 제가 다음 영상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재면접 비율이 막 20%, 25%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지자체가 특정 지자체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면접을 보느냐 그렇지도 않죠. 지자체마다 막 달라 돌아가면 달라. 뭐 어떨 때는 고양이 막 고양시가 그렇게 힘들겠다가 또 어떨 때는 성남시가 힘들겠다가 사실 변수가 좀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대신에 뭐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좀 일관성이 좀 있어 비율이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채용 기간 성향에 따라서 이런 미흡이 나올 확률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게 필기 시험에서 합격자 비율이 좀 낮다. 그러면 미흡도 별로 안 나와요, 실제로 거기서는. 어지간하면. 자, 그런 성향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건데 여러분들 선발 예정 인원하고 실제 선발되는 인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100명을 선발 예정 인원을 잡았고요. 필기 시험을 120명 합격시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20명은 면접에 떨어지겠구나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동점자는 다 합격이 되죠. 그래서 100명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합격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미음만 안 받으시면은 또 채용 기관에서 그냥 다 합격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 제가 기억나는 게 서울시 7급이 과거에 필기 시험에서 합격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면접에서 좀 성적으로 끊길 줄 알았는데 다 합격시켰어요.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음만 아니면 다 합격시킨 경우죠. 그래서 혹시 이번 시험에서 본인 준비한 시험에서 내가 필기가 컷이거나 뭐 컷 플러스 1이거나 좀 아슬아슬하신 분이라도 일단은 면접은 제대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여튼 제가 그래서 미음 나온 상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일단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럼 미흡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막 미흡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 저렇게 해서 나왔다 막 이런 얘기가 주로 이제 면접에 들어갔던 면접자 입장에서 얘기는 인터넷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면접관 입장에 얘기는 별로 없죠. 자, 일단 면접관 입장에서도 사실 뭐 이 면접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업무는 아니에요. 면접관, 특히 공무원 출신 면접관들은 그냥 본인이 평소에 현업으로 일을 하다가 채용 부서에서 연락이 와요. 이번에 공무원 신규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면접관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이제 수당 받고 이제 하루 종일 가서 면접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5급이 이제 면접관으로 가고요. 9급 경우에는 7급은 4급 뭐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제가 지금 동기들이 보통
4급 내지 상급 공무원들이거든요 지금. 이게 보니까 최근에 만나 보니까 인제는 7급 면접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여튼 요런 공무원 출신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특히나 면접을 평가할 때 면접관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고 이렇게 평가한다 생각하시겠지만 면접관들도 이 면접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이렇게 많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업무에 대해서 채용 부서에서 관련 교육을 다 받아요 사전에. 면접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쭉쭉 설명을 듣고요. 그다음에 면접이라는 것도 결국은 평가하는 행위잖아요. 평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평정표에 따라서 그 매뉴얼대로 평가를 여러분들 평가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건데 여기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그 면접 시험 평정표인데 요거 아마 여러분들 그 공고글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마 제출하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지방자치단체랑 국가직은 좀 달라요. 평정 요소가 좀 바뀌었어요. 국가직은 최근에 좀 바뀌었고 지자체는 여전히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이 5가지 평정 요소로 평가를 받게 돼요. 평가받게 되는데 그럼 면접관들도 당연히 교육을 받고 나서 요런 평정표를 옆에 올려 놓고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평정 요소가 뭐냐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예요. 정신 자세. 굉장히 추상적이죠. 면접관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걸 뭐 정신 자세를 뭘로 평가하겠어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뭐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해당 면접자가 봉사활동을 좀 많이 했네. 그럼 이런 것들이 주로 정신 자세에서 상이 나오고 아니면은 뭐 단체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네. 이런 게 뭐 정신 자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아니면 뭐 내면에 있는 그 자세를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런 거 몰라.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정신 자세는 여러분들이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그 조직을 위한 뭐 같은 그룹에서 희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성향과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난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고 나는 그냥 조용하게 내 혼자 내 일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런 뭐 정신자산 이런 거에서 되게 좋게 평가받기는 어려워요. 성향이긴 하지만. 두 번째는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인데 그럼 뭘로 평가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사람의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내가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그 해당 기관의 정책 정도 하나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대표한 정책이 어떤 게 있냐, 아니면 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해당 기관의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채용하는 기관의 정책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훨씬 인상이 좋겠죠. 세 번째는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부분이죠. 의사표현의 정확성, 논리성은 말 그대로 얼마나 답변을 잘하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죠. 근데 저는 이제 면접 강사로서도 역할을 좀 오래 하고 또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파트너로 같이 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한 하루에 몇십 명씩 이렇게 모의 면접 해보잖아. 10명 며칠 동안 이제 몇십 명씩 모의 면접 해보면은 확실히 답변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좀 꽤 있어요. 비율을 굳이 따지면 좀 직관적인 얘기긴 한데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굉장히 답변을 기본적으로 말하는 걸 잘하시는 분 계시고 또 열에 한두 명은 정말 그 내용적으로 잘 모르시는 게 아니라 말 자체를 거의 잘 못하세요. 특히나 긴장된 상황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식은땀 흘린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뭐 목소리가 정말 들어가는 거의 들리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필기시험은 내 필기시험 성적 가지고 내가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면접은 그걸 잘 몰라. 근데 이제 착각하실 수가 있죠. 난 중간은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중간에 안 가 있는 사람도 열에 한두 명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유튜브 영상 보면은 면접으로 모의 답변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못하는 분들은 영상 보통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가 그 영상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람보다는 도저히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답을 못하는 것 같아. 특히 녹음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있잖아요. 촬영하고 뭐 가능하다면 삼각대 세워놓고 촬영하고 목소리 답하는 거 해보시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잘한 것 같지가 않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서 상을 받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예의나 품행, 성실성은 사실 대부분 다 예의 바르게 들어와요.
이거 가지고 면접관한테 가서 반말한다 그럴 일 없죠. 그런 일 없어요. 잘 없고 품행이나 성실성 이런 것도 사실 다 짧은 시간에 이걸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냥 와 가지고 인사 잘하고 이러면은 그냥 품행, 성실성은 다 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변별이 있겠어요? 없죠. 예. 마지막으로 창의력과 의지력, 발전 가능성 부분은 창의력은 뭐 특별하게 나올 게 있겠어요? 창의적인 답변이 나오겠어요? 다 똑같은 답변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의지력이 그나마 조금 평가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채용을 해서 내가 얼마나 이 기관에서 일하고 싶냐. 근데 면접 볼 때 평소에 답하는 어떤 스타일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뭐 채용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막 그런 식의 단어라기보다는 말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말이 그냥 뭐 약간 툭툭 던지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뭐 가볍게.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나는 간절하게 얘기하셔야 "나는 채용하면 열심히 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뭐 그냥 "저는 자유롭게 일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이게 이런 약간 이건 제가 참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성향의 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내 일인데 내가 뭔가 좀 애달프고 막 이게 나는 좀 꼭 여기서 일해야 되는 어떤 절박함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뭐 무미견조하게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제3 자가 좀 보긴 봐야 돼요. 보긴 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 가지고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면접관들은 요렇게 5가지 평경 요소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면접에서 미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어떤 케이스에서 이 5가지 여러분들 뭐 저기 지자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면접위원이 두 사람이라 가정할게요. 두 사람인 경우가 좀 많으니까. 두 사람인 경우에는 평정 요소 동일한 거에 예를 들어서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이 둘 다 하를 줬단 말이야. 하를 줬어요. 둘 다 하를 주면은 여기 하를 줘 버리면은 미흡이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다 하를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미흡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음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겹치진 않지만 두 면접위원이 하루 주는 게 겹치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가나 나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신 자세랑 전문 지식에서 하를 줬고 각각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예의나 품행 하 그리고 상의력과 의력 하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게 없더라도 하를 여러 개 받아버리면 미흡이 나와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상식적이보다는 실제로도 그래요. 면접관들이 평가할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성실성을 하루 주고 어떤 사람은 상으로 주고 이러진 않거든요. 미흡은 결국은 동일한 평정 항목에 대해서 하를 받아서 미흡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 5가지 평정 요소 중에서 어떤 게 하가 많이 나올까요? 어떤 게 하가? 정신 자세? 하가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하가 나올라나? 가서 뭐 면접관들한테 뭐 반말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A 품행 또 마찬가지잖아요. 성실성 이거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뭐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인제 또 창의력과 의지력 발전 가능성 뭐 사실 이것도 뭐 하를 받기 어렵죠. 와 가지고 뭐 "저 뽑아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뽑아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얘기하시겠죠. 그럼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거는 나랑 다밖에 안 남아요. 평가하는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과 그다음에 의사 표현의 정확성, 논리성 두 가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흡을 피하시려고 하면은 나랑 다를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은 특히나 해당 채용 기관의 정책 관련돼서 물어보는 경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 채용 이 면접관들 물어보는 거죠. "야 너가 이번에 우리 기관에 지원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뭐라고 생각해?" 했는데 답을 전혀 못해 아예. 그러면은 화가 날 수 있죠. 아니 채용 기간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면접관들도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했고 봉사활동 몇 시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채용 기간의 정책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답하는 것은 분명히 면접관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다 항목인데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인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평소에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단순히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좀 논리적으로 말 좀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토론이나 이런 거 좀 뭐 대학이나 뭐 어릴 때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그냥 디폴트로 잘해. 이런 분들은 화가 안 나와. 잘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말하거나 남하고 대화하거나 이런 거 자체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의 면접 해 봐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시고 거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은 분들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소리는 크게 하는데 너무 긴장해서 자기가 정말 행청수설하시는 분들 분명히 꽤 있어요. 열에 한두 명은 꼭 있더라고요. 열에 한두 명은 놀랍게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그리고 의사 표현의 정확성, 논리성 이 부분에서 미흡이 나올 수가 있다. 나머지 세 개에서는 여러분들 성실성이니 정신자세니 발전학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미흡 이것 때문에 미흡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특히 이제 미흡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 우선 제외하더라도 미흡을 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본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면접을 해 보면은 모의 면접을 특히 해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공부도 안 했어. 심지어 준비도 안 했어. 그냥 자기가 한 중간 정도는 된다.'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잘못하면 미흡나 위험한데 적극적으로 준비 좀 잘하셔야겠는데.'라고 생각하는데도 본인은 전혀 그렇게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인제 소위 말하는 거울 치료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상은 핸드폰하고 그 녹음되죠 당연히 촬영을 하면은. 본인 목소리하고 표정을 직접 영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나마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 평가가 돼요. 그 평가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해 봤는데 '야 나는 잘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사람 같아.' 그리고 내가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여기 모의 면접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데 나는 그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개인마다 필기 시험 공부에 얼마만큼 했는지 잘 모르지만 대부분 좀 열심히 노력해서 면접을 준비하셨 그 필기 시험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필기 시험 한 것만큼 면접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면접을 필기 시험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네 무슨 어디 면접 책을 읽어보고 이거 읽어보고 그냥 읽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연습을 좀 많이 하시 물론 콘텐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답변하는 것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연습할 때 말씀드리는 게 촬영을 하라는 촬영. 내가 촬영을 해야지 자세가 이상한지 아니면은 말하는 게 이상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답변을 못 했을 때 얼마나 대응을 잘하는지 실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방법인 거고 그다음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 특히나 인제 뭐 스터디 구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뭐 학원에서 나는 좀 실감 갖고 싶은데 실감 가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방에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면접 들어올 때까지 면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까지 필기시험 공부 오래 하신 분들 많잖아요. 뭐 1년 적게는 6 개월 뭐 많게는 몇 년씩 공부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면접은 그냥 뭐 인터넷 찾아보고 책 몇 권 보고 그냥 뭐 스스로 그냥 몇 번 연습 이렇게 가시려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지방에 계시지 마시고요. 저기 노량진이나 여기 올라오셔 가지고 길게는 한 달 뭐 짧게는 한 1 주, 2 주라도 뭐 고시원이나 저기 뭐 호텔 좀 잡으셔 가지고 와서 좀 제대로 준비를 하세요. 와 가지고 뭐 저기 노량진은 실제 말씀 잘 못하시면 뭐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있지만 뭐 발성하는 뭐 모의 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스터디 그룹이라든가 이거 하기 되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 계시지 말라고 해요. 지방에 계시지 말고 반드시 모의 면접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이게 지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인제 모의 면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은. 그래서 이게 접근성인데 근데 이것도 인제 잘 안 하려고 해. 그게 문제가. 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 근거 없는 자신감 있는 분들. 그냥 '아이 뭐 난 잘할 거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케이스는 너무 내향적이야. 수동적이야. 그냥 학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야. 그냥 온라인 학원은 강의만 듣고 있는 거야. 와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합격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잘 못한다.' 싶으면은 뭐 학원 찾아가고 강사 찾아가고 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스터디원들도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인제 좀 잘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또 뭐 내랑 직렬이 맞는 사람들만 하려고 하니까 또 잘 안 받아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그러면 이제 좀
네. 나는 이제 예를 잘 끼지도 못해서 스터디에. 그래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찾아 가지고 어떻게든 좀 내가 좀 아쉬운 소리 하더라도 가 가지고 내가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제가 예전에 면접 준비할 때 신림동에 2달 있었거든요. 한 2달 한 달 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면접 스터디 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였고 또 저랑 또 직렬 안 맞는 분들하고 했긴 했는데 처음에 제가 아쉬운 소리 해야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면접에서 이런 특히나 미흡 같은 사태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뭐 이것저것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음 영상은 또 새로운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